침실에 불이 켜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반사적으로 이불을 끌어당겨 온몸을 가리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의 따뜻한 손길이 다가오지만 사랑받는다는 기쁨보다는 혹시라도 나의 가장 은밀한 치부가 드러날까봐 온몸의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그 숨 막히는 공포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여성의 영혼을 갉아먹고 부부 관계를 소리 없이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의학 박사로서 여러분이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그러나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우리 몸의 진실을 통해 그 감옥의 문을 열어드리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중요한 진실이 더 많은 여성의 삶을 구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적 같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소통하며 함께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년간 여성의 신체와 심리의 상관관계를 깊이 파고들어온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의학 박사 김서연입니다. 제 진료실은 단순한 치료의 공간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당당해 보이는 커리어 우먼부터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어머니들까지 사회적 가면을 벗어던진 여성들이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수치심을 털어놓는 고해성사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난 20년의 임상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놀랍게도 성기능 장애나 부부 관계의 불화를 호소하는 여성 환자의 7할 이상이 신체적 질병이 아닌 자신의 외음부 모양이나 색깔 냄새에 대한 왜곡된 자기인식에서 비롯된 심리적 위축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G형인 것 같아요. 남들과 다르게 생겼죠. 너무 흉측해서 남편 보기가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요. 의학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하고 기능적으로 완벽한 신체를 가졌음에도 스스로를 불량품이라 낙인 찍고 살아가는 이 비극적인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의사로서 깊은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여성의 몸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자화상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뇌리에서 절대 잊히지 않는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예순을 훌쩍 넘긴 한 어머님이 따님의 손에 거의 끌려오다시피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거친 주름과 굳은 살이 박인 손은 그분이 평생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오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지만 진찰대 앞에서의 그분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어린 짐승처럼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부인과 검진을 위해 하의를 탈의하는 과정조차 그분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문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거부하는 그분을 진정시키고 조심스럽게 이유를 여쭈었을 때 그분은 떨리는 입술로 충격적인 고백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몸은 저주받았습니다. 너무나 더럽고 흉측하게 생겨서 감히 의사 선생님 눈을 더럽힐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평생 이 흉물스러운 몸을 숨기며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단순히 늙음이나 질병에 대한 걱정이 아닌 50년 넘게 뼈에 사무친 깊은 자기 혐오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간호사들을 모두 물리고 그분의 손을 꼭 잡은 채 천천히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검진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 눈을 똑바로 봐주세요. 어머니의 몸은 그 어디 하나 잘못된 곳이 없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정상적이며 훌륭한 여성의 몸입니다. 그 순간 댐이 무너지듯 그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열 속에 털어놓은 그분의 사연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간 첫날 밤 술에 취한 남편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 거기는 왜 이렇게 생겼어? 다른 여자들이랑은 다르네? 색깔도 시커멓고 모양이 영 이상해. 그 남편분이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혹은 단순히 술김의 한 실언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랑받고 싶었던 새색 씨의 가슴에
그 말은 불에 달군 인두처럼 끔찍한 낙인이 되어 찍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나는 남들과 다른 비정상이다. 나는 남편에게 혐오감을 주는 여자다라는 생각에 갇혀버렸습니다. 50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분은 단 한 번도 남편 앞에서 불을 켜고 옷을 벗은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오면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리고 거부했고 어쩔 수 없이 잠자리를 가질 때에도 온몸을 긴장한 채 빨리 이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도하며 고통을 견뎌냈다고 합니다. 부부 관계는 사랑의 확인이 아니라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는 형벌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무지하고 배려 없는 말이 한 여성의 50년 인생을 송두리째 암흑 속으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비극이 비단 과거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20, 30대 여성들이 잘못된 미적 기준에 휘둘려 병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미디어는 털 하나 없이 매끈하고 핑크빛이며 작고 대칭적인 모양만이 아름답고 정상적인 것이라는 환상을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이러한 세뇌는 멀쩡한 몸에 칼을 대는 위험한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만난 40대의 한 전문직 여성은 소음순이 늘어지고 비대칭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감행했습니다. 남편이 싫어할 것 같다는 막연한 추측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소음수는 질 내부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문지기 역할을 하며 성적 흥분 시 팽창하여 쾌감을 전달하는 중요한 성감대임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함부로 잘라낼 경우 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 저하 만성적인 통증, 그리고 질건조증 악화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만류했지만 그녀는 이미 자기 몸에 대한 혐오감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결국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그녀는 1년 뒤 후회와 고통으로 얼룩진 얼굴로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거기가 너무 당기고 아파서 걷는 것도 힘들어요. 성관계할 때 느낌이 전혀 없어서 남편이랑 멀어졌어요. 예뻐지려고 한 수술이 제 인생을 망쳤어요. 잘라낸 살은 다시 붙일 수 없고 손상된 신경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잘못된 미의 기준이 얼마나 잔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수치심과 불안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명쾌합니다. 바로 의학적, 해부학적 진실을 정확히 마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집착하는 정상적인 모양, 이상적인 색깔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허상입니다. 세상에 똑같은 지문이 단 하나도 없듯이 여성의 외음부 모양 역시 70억 인구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위로가 아닌 전 세계 의학계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팩트입니다. 10여 년 전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국제 여성성 건강 학회에 참석하여 세계적인 석학들과 깊은 토론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필리페 로시 박사는 저를 판턴 신전으로 안내하며 잊을 수 없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웅장한 판턴 내부에서 로시 박사는 거대한 돔을 떠받치고 있는 수많은 돌기둥을 가리켰습니다. 닥터 김 저 기둥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멀리서 보면 다 비슷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굵기도 표면의 질감도 미세한 기울기도 전부 제각각입니다. 어떤 기둥은 투박하고 두껍고 어떤 것은 상대적으로 날렵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기둥이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며 이 거대한 건축물을 2000년간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저 기둥을 뽑아내거나 깎아버린다면 이 위대한 신전은 순식간에 붕괴하고 말 것입니다. 여성의 몸도 바로 이 판턴과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공장에서 찍어낸 규격품이 아닙니다. 제가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양쪽 소음순의 크기가 완벽하게 대칭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분은 한쪽이 훨씬 크고 늘어져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여러 겹의 주름이 겹쳐져 마치 화려한 꽃집 같은 형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주 작아서 대음순 속에 파묻혀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형태는 유전적 다양성과 성장 과정에서의 호르몬 영향,
그리고 개인의 생활 습관이 만들어낸 고유한 특성일 뿐, 그 어떤 것도 비정상이거나 수술이 필요한 질병 상태가 아닙니다. 짝짝이인 눈이나 서로 다른 귀 모양을 기형이라고 부르지 않듯 외음부의 비대칭이나 주름 역시 지극히 자연스러운 당신만의 개성입니다. 색깔에 대한 오해 또한 바로잡아야 합니다. 많은 여성이 거뭇한 색깔을 보며 자신이 더럽거나 문란해 보일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멜라닌 색소의 자연스러운 작용일 뿐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성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해지면서 겨드랑이 유두, 그리고 외음부 주변의 색이 짙어지는 것은 건강하게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핑크빛만을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유아기적 환상에 머물러 있는 비현실적인 태도입니다. 또한 우리가 걷고 앉으며 발생하는 속옷과의 마찰 생리대 착용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자극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색소를 더욱 침착하게 만듭니다. 즉, 당신의 몸에 새겨진 그 색깔은 당신이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흔적이자 외부 자극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낸 훈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소중한 정원을 실제로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이 청결이라는 명목에 오히려 자신의 몸을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환자분들 중 상당수는 만성적인 지렴과 가려움증, 그리고 불쾌한 냄새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공통된 생활 습관이 하나 발견되는데, 그것은 바로 지나칠 정도로 철저한 세정 습관입니다. 냄새가 나니까 더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하루에도 몇 번씩 비누나 바디워시, 심지어는 식초, 물이나 소금물로 그곳을 박박 씻어내는 분들을 볼 때면 저는 안타까움에 가슴을 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청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학대 행위이자 병균들에게 어서 오라고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가진 놀라운 자정 능력, 즉 스스로 깨끗해지는 능력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성의 질 내부는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수많은 미생물이 공존하는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이 생태계의 주인은 바로 락토바실러스라고 불리는 유익한 유산균들입니다. 이 고마운 유산균들은 질 내부의 당분을 분해하여 젖산을 만들어내는데, 이로 인해 질 내부는 항상 pH 4.5 정도의 약산성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약산성 환경이야말로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이나 곰팡이, 바이러스가 살아남지 못하게 하는 천연 살균제이자 우리 몸이 만든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비누나 바디워시 알칼리성 세정제들은 대부분 강한 알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냄새를 없애고 상쾌함을 느끼기 위해 비누 거품을 잔뜩 내어 그곳을 씻는 순간 질 내부의 산성 균형은 순식간에 깨지고 맙니다. 산성 환경에 적응해 있던 착한 유산균들은 알칼리성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사멸해버리고 그 빈자리를 틈타 알칼리성 환경을 좋아하는 가드넬라 같은 나쁜 세균이나 칸디다 같은 곰팡이균이 폭발적으로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균성 지렴의 시작입니다. 결국 냄새를 없애려고 씻었는데 유익균이 사라지면서 비린내 같은 악취를 유발하는 혐기성 세균이 증식하여 냄새가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자분들은 냄새가 더 심해졌으니 내가 덜 씻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오해하고 더욱 강력한 세정제나 질 세정기를 사용하여 안쪽까지 씻어내려 합니다. 이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샤워기를 이용해 강한 수압으로 질 내부까지 물을 쏘아대는 행동, 이른바 뒷물이라고 불리는 질 세척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금기 사항일 순위입니다. 물줄기가 질 내부의 점막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질 입구에 있던 세균들을 자궁 경부나 자궁 내막 심할 경우 골반 안쪽까지 깊숙이 밀어넣어 골반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10수년간
만성질염으로 고생하던 한 30대 환자분을 치료했던 경험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질 냄새에 대한 극심한 공포 때문에 하루에 3번씩 질 세정제를 사용하여 안쪽까지 씻어내는 습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왔을 때 그녀의 질 점막은 반복된 화학적 자극으로 인해 빨갛게 헐어 있었고 유익균은 단 한 마리도 검출되지 않는 사막과도 같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모든 세정제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오직 미지근한 물로만 외음부를 씻을 것을 처방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해하던 그녀였지만 제 처방을 믿고 따르기를 한 달, 그녀의 질내 환경은 기적처럼 회복되었습니다. 유익균이 다시 자라나면서 지긋지긋하던 냉과 냄새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씻는 것이 가장 의학적으로 올바른 방법일까요? 정답은 너무나 간단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바로 하루에 한 번 샤워할 때 미지근한 흐르는 물로 외음부, 즉 겉만 가볍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비누는 엉덩이나 사타구니, 주변 피부에만 사용하고 점막이 노출된 예민한 부위에는 비누 거품이 닿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손가락을 넣어 안쪽을 닦아낼 필요도 강한 수압을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흐르는 물에 땀과 분비물을 가볍게 헹궈낸다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정화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 그 능력을 믿고 맡기십시오. 목욕탕이나 수영장에 다녀온 후 걱정되는 마음에 질 안쪽까지 씻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또한 불필요합니다. 건강한 질의 자정작용은 웬만한 외부 오염 물질을 스스로 배출하고 정화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오히려 잦은 세척이 그 방어벽을 허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씻은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 물기를 제거하고 드라이기에 시원한 바람으로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곰팡이균의 번식을 막는 좋은 습관입니다. 뜨거운 바람은 화상의 위험이 있고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청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통풍입니다. 진료실을 찾는 젊은 여성분들을 보면 스키니진이나 레깅스 보정 속옷처럼 몸을 꽉 조이는 옷을 즐겨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패션을 위한 선택이겠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최악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질과 외음부는 구조적으로 습기가 차기 쉬운 곳인데 꽉 끼는 옷으로 통풍을 막아버리면 그곳은 세균 배양기와 다를 바 없는 고온 다습한 환경이 됩니다. 혐기성 세균들은 산소가 없는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꽉 끼는 옷 속에서 더욱 활발하게 번식하며 악취와 염증을 유발합니다. 가능하다면 집에서 쉴 때나 잠잘 때만이라도 속옷을 입지 않고 헐렁한 잠옷이나 원피스를 입어 그곳이 숨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환자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권하는 자연치유법 중 하나입니다. 속옷을 선택할 때도 디자인보다는 소재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레이스나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는 땀 흡수가 안 되고 통풍을 방해합니다. 조금 투박하더라도 면백 % 소재의 속옷을 입는 것이 당신의 소중한 부위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쁜 속옷은 특별한 날 잠깐 입는 것으로 만족하고 평상시에는 내 몸이 편안해하는 면 속옷을 친구처럼 가까이 하십시오. 생리 기간의 위생 관리 또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생리혈 자체가 더러운 것은 아니지만 배출된 혈액이 생리대에 묻어 천과 만나게 되면 세균이 번식하기 아주 좋은 영양분이 됩니다. 따라서 양이 많지 않더라도 서너 시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생리대를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면, 생리대나 생리컵은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통기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 생리대는 세탁과 건조 과정에서, 생리컵은 삽입과 제거 과정에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부지런함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팬티 라이너를 매일 착용하는 습관을 지닌 분들도 계십니다. 속옷에 분비물이 묻는 것이 싫어서 사용하는 것이겠지만 팬티 라이너는 대개 비닐 코팅이 되어 있어 통풍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하루 종일 팬티 라이너를 하고 있는 것은 그곳에 비닐하우스를 씌워놓는 것과 같습니다. 분비물이 많은 날이라면 차라리 속옷을 한 번 더 갈아입는 것이 낫습니다.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면 소재로 된 라이너를 사용하거나 자주 교체하여 습기가 차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변화, 특히 갱년기와 폐경 이후의 관리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질 점막이 얇아지고 위축되며 분비물이 줄어드는 질 건조증이 찾아옵니다. 이는 노안이나 흰머리처럼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건조해진 질은 작은 마찰에도 쉽게 상처가 나고 감염에 취약해지며 특히 부부 관계 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여 선교 저하와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윤활제를 사용하십시오. 얼굴이 건조하면 보습 크림을 바르듯 건조한 그곳에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자기 관리입니다. 시중에는 수용성 윤활제부터 보습 효과가 강화된 제품까지 다양한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관계 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질 보습제를 꾸준히 발라주면 점막의 탄력을 유지하고 건조증으로 인한 가려움이나 화끈거림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생활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노년이 여성의 삶의 질을 지키는 필수적인 의료 행위라고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신체적인 관리법을 넘어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심리적인 부분, 즉 부부 사이의 소통과 인식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위생 습관을 지니고 있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수치심과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건강은 요원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편분들의 역할은 아내의 자존감을 세우는 데 있어 결정적입니다. 남편의 무심한 태도나 그릇된 성지식이 아내를 얼마나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떻게 아내를 치유하고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부부 중 결혼 10년 차에 접어든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관계를 가질 때마다 불을 끄는 것은 물론이고 이불로 온몸을 감싸며 거부 반응을 보였고, 남편은 그런 아내에게 서운함을 느끼며 외도까지 생각하고 있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밝혀진 아내의 속마음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출산 후 늘어진 뱃살과 변해버린 외음부 모양을 남편이 보면 정 떨어질 것이라는 공포심 때문에 차라리 관계를 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분을 따로 불러 아내의 이런 두려움을 설명해 드리고 오늘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꼭 해주어야 할 말들을 처방전처럼 적어드렸습니다. 모양이나 색깔에 대한 평가는 절대 금물이며 오직 당신의 존재 자체와 채취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며칠 후 아내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남편이 제 손을 잡고 고생해서 낳은 당신의 몸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말해주는데 그동안 꽁꽁 얼어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남편의 긍정적인 피드백은 아내가 자신의 몸을 수용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남편분들, 혹시 아내가 지나치게 씻거나 잠자리를 피한다면 혹시 내가 과거에 아내의 몸에 대해 부정적인 농담을 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아내가 청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당신의 자연스러운 냄새가 좋다고 꾸미지 않은 당신의 모습이 가장 편안하고 사랑스럽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정서적 지지는 아내의 면역력을 높이고 호르몬 균형을 안정시키는 생물학적 효과까지 가져옵니다. 또한 부부 관계에 있어 테크닉이나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대화입니다. 서로의 몸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니 조금 부드럽게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는 아프니까 피해서 만져달라. 등 구체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건강한 소통입니다. 많은 중년 부부가 말하지 않아도 알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오해를 쌓아가지만 몸의 변화는 매일 일어나기에 끊임없는 대화와 조율이 필요합니다. 특히 폐경 이후의 성생활은 젊은 시절과는 달라야 합니다.
전이 시간을 충분히 가져 몸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삽입 위주의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의 천을 느끼고 애무하는 정서적 교감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의 성은 격렬함이 아니라 깊이 있는 친밀감에서 오는 만족감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부부가 함께 받아들이고 노력할 때 나이 들문 상실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체적 관리와 부부 간의 소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넘어야 할 마지막 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깊은 곳, 무의식 속에 뿌리 박힌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남편의 인정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온전히 긍정하고 주체적으로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자존감은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타인의 인정이라는 외부의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샘물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당신은 아름답다고 말해줘도 정작 본인이 거울 속의 자신을 혐오스러운 눈길로 바라본다면 그 밑 빠진 독에는 결코 물이 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아주 어렵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숙제를 하나 내드리곤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에 한 번 목욕 후에 전신 거울 앞에 서서 혹은 송어울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가장 은밀한 곳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시간, 이른바 거울 대면, 요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처음 이 숙제를 받은 분들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징그러워서 어떻게 봐요?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라며 손사래를 칩니다. 자신이 가진 신체의 일부를 징그럽다고 표현하는 이 서글픈 현실이 바로 우리가 치유해야 할 병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거울을 든 분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 놀라운 변화를 고백합니다.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니 제가 상상하던 괴물은 없더군요. 그저 내 피부였고 내 살결이었어요. 쭈글쭈글한 주름도 거뭇한 색깔도 계속 보다 보니 그저 내 몸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타인의 시선, 특히 포르노그래피나 상업 미디어가 만들어낸 허구의 기준이 아닌 실제 하는 나의 몸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미디어 속 여성의 몸은 조명과 메이크업 그리고 보정 기술이 만들어낸 판타지일 뿐입니다. 그 비현실적인 이미지를 표준이라 착각하고 자신의 몸을 난도질하는 것은 마치 바비 인형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을 실패작이라 비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특히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제모 열풍, 즉 왁싱에 대해서도 의학적 관점에서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털이 없어야 깨끗하고 위생적이라는 인식이 마치 상식처럼 퍼져 있지만 이것은 다분히 상업적인 마케팅이 만들어낸 오해입니다. 우리 몸에 털이 존재하는 데에는 다 진화론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음모는 연약한 피부가 속옷이나 외부 물체와 직접 마찰하는 것을 막아주는 쿠션 역할을 하며 나쁜 세균의 침투를 1차적으로 걸러주는 필터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털은 우리 몸의 고유한 채취, 즉 페로몬을 머금어 이성을 유혹하는 생물학적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털을 밀어버리는 것이 위생적이라고 믿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왁싱 후 모낭염이나 잉그로운 헤어, 즉 털이 살 안으로 파고들어 염증을 일으키는 부작용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털을 제거함으로써 피부 보호막이 사라져 오히려 마찰에 의한 색소 침착이 심해지거나 접촉성 피부염에 시달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물론 미용적인 목적이나 개인의 취향으로 제모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깨끗하다거나 남편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강박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털이 있든 없든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어야지 타인의 시선이나 왜곡된 위생관념에 의한 강요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20대 대학생 환자의 사례는 이러한 강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깨끗해 보이고 싶다는 일념으로 매달 고통스러운 브라질리언 왁싱을 받았고 조금이라도 털이 자라나면 족집게로 하나하나 뽑아내는 집착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외음부는 반복된 자극으로 인해 모낭마다 고름이 차는 심각한 염증 상태가 되었고 피부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태선화 증상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를 위한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관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비극적인 아이러니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털은 더러운 잡초가 아니라 당신의 몸을 지켜주는 소중한 잔디와 같다고 설명해주며 당장 모든 제모 행위를 중단시켰습니다. 염증 치료와 함께 피부가 재생될 시간을 주자 딱딱했던 피부가 부드러운 살결을 되찾았고 그녀는 비로소 제모의 강박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아름다움은 인위적인 조작이 아닌 자연스러움을 존중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러한 외모 강박은 비단 젊은 여성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질 성형수술, 이른바 이쁜이 수술이라 불리는 질 축소 성형술에 집착하는 중년 여성들의 심리 기저에도 남성 중심적인 성관념이 깊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질이 헐거워져서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거나 명기가 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자극적인 광고 문구들은 여성들의 불안을 먹이 삼아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질의 탄력은 수술로 좁혀놓는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은 근육으로 이루어진 기관이기에 수술보다는 꾸준한 골반 적은 운동, 즉 케겔 운동을 통해 근육 자체의 힘을 기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수술은 질 입구의 점막을 잘라내어 좁히는 것일 뿐 근본적인 근육의 힘을 키워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과도한 수술로 인해 질 입구가 너무 좁아져 성교통을 유발하거나 신경이 손상되어 불감증이 되는 부작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적인 만족감은 질의 물리적인 조임보다는 두 사람 사이의 정서적 교감, 그리고 여성이 스스로의 몸에 대해 느끼는 자신감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내 몸을 사랑하고 긍정할 때 그 에너지는 상대방에게도 전달되어 훨씬 더 깊은 쾌락과 친밀감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수술로 억지로 모양을 만들어 놓고도 혹시 수술한 티가 나지 않을까 효과가 없으면 어쩌나 불안해한다면 그 관계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딸을 키우는 어머니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겪었던 수치심과 자기 혐오의 대물림을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딸아이가 초경을 시작하고 2차 성징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몸가짐을 조심해라. 남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는 식의 억압적인 교육보다는 너의 몸이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답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축복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생리는 귀찮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의 증거임을 가르쳐야 하고 외음부의 모양이나 털의 성장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엄마가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당당해야 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딸은 성인이 되어서도 왜곡된 미적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가정 내에서의 성교육은 거창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내 몸을 대하는 태도를 전수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만난 한 50대 어머니는 딸과 함께 목욕탕에 가는 것을 평생 꺼려왔습니다. 자신의 몸이 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몸을 긍정하게 된 후 용기를 내어 딸과 함께 목욕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등대를 밀어주며 딸이 엄마 몸은 참 따뜻하고 푸근해서 좋아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50년간 갇혀있던 감옥이 사실은 문이 잠겨있지 않은 감옥이었음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타인의 평가를 받기 위해 존재하는 전시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리는 가고 싶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주고 우리의 팔은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며 우리의 자궁은 생명을 잉태하고 우리의 외음부는 사랑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고마운 기능을 수행하는 삶의 도구이자 주체입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외모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남편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내의 몸에 대한 평가는 그 어떤 경우에도 농담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는 가벼운 농담일지 몰라도 아내에게는 영혼을 파괴하는 언어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내가 나이가 들어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신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기르며 헌신해온 세월의 훈장입니다. 그 변화를 낡음이 아닌 성숙함으로, 추함이 아닌 아름다움으로 바라봐 주는 남편의 따뜻한 시선이야말로 아내를 가장 빛나게 하는 화장품이자 보약입니다. 부부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기술적인 문제를 찾기 전에 우리가 서로의 몸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존중과 감사의 마음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몸의 대화는 마음의 대화가 전제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긴 터널을 지나 빛이 보이는 출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 몸에 대한 무지와 오해, 그리고 사회가 씌운 굴레를 벗어던지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온전히 끌어안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색채로 빛날 것입니다. 거울 속의 나를 보며 미소 지을 수 있는 그 나를 위해 마지막으로 제가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우리 딸들이 살아갈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혁명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한 여성이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그 파동은 가족을 넘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는 힘을 가집니다. 저는 이 사실을 17년의 임상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힘이 어떻게 한 가정의 운명을 바꾸는지, 그 기적 같은 변화의 순간을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60 넘은 어머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평생을 죄인처럼 몸을 숨기고 살았던 그분이 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몸이 비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신 뒤 며칠 후 제게 한 통의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 편지에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한 진정한 부부의 밤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선 그날 저녁 어머님은 평생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남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오늘 밤에는 불을 끄지 말고 우리 서로 얼굴 좀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영문을 모르는 남편분은 어리둥절해 하셨지만 어머님은 떨리는 손으로 침실의 조명을 켰고 50년간 어둠 속에 가둬두었던 자신의 몸을 남편 앞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그렇게 흉측하오. 당신 눈에는 내가 아직도 괴물처럼 보이오. 그 순간 남편분의 눈 시울이 붉어지더니 이내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랍니다. 그리고 아내의 거친 손을 잡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임자, 미안하오. 내가 젊은 날 술에 취해 짓거린 그 못난 말 한마디가 당신 가슴에 이렇게 큰 대못을 받고 있는 줄 몰랐소. 당신은 늙고 병든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한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동반자요. 그날 밤 두 분은 신혼 때보다 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고 50년 묵은 마음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편지 말미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야 비로소 여자가 된 기분입니다. 내 몸이 부끄러운 짐이 아니라 사랑받아 마땅한 소중한 존재라는 걸 70이 다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이 사연은 단순히 한 노부부의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어떻게 관계를 치유하고 죽어가던 사랑을 다시 살려내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증거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나이가 많아서 이미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폐경이 지났다고 해서 여성으로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임신에 대한 공포와 생리의 번거로움에서 해방되어 오롯이 나 자신과 파트너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제2의 신혼이 황금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위축되어 시들 것인가, 아니면 원숙한 아름다움으로 다시 피어날 것인가의 선택은 바로 당신의 몫입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들이 겪는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2의 사춘기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호르몬의 변화로 몸이 달라지는 것은 사춘기와 똑같습니다.
사춘기 소녀가 변해가는 몸에 적응하며 어른이 되듯 갱년기 여성 또한 현명한 어른에서 노년의 지혜로운 여성으로 넘어가는 관문을 통과하는 중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잃어버린 젊음에 대한 한탄이 아니라 평생 수고해온 내 몸에 대한 깊은 감사와 격려입니다. 튼 살과 주름 그리고 변해버린 체형은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온 당신의 역사가 기록된 성스러운 경전과도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편분들에게도 조금 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드려야 합니다. 아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은 거창한 이벤트나 비싼 선물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건네는 진심 어린 인정과 칭찬입니다. 샤워하고 나온 아내에게 당신 살결 냄새가 참 좋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옷을 갈아입는 아내의 시선을 피하지 말고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잠자리에서는 아내의 반응을 살피며 지금 기분이 어떤지 어디를 만져줄 때 좋은지를 물어봐 주십시오. 당신의 사소한 관심과 배려가 아내에게는 내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주는 가장 강력한 최음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내분들 남편이 변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표현하십시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내가 어디가 불편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지 않으면 신이 아닌 이상 남편은 알 길이 없습니다. 남편 탓을 하기 전에 나는 과연 남편에게 내 몸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알려준 적이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부부 관계는 일방적인 봉사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연주하는 이중주의입니다. 불협화음이 난다면 악기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호흡을 맞추며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조율의 시작은 바로 솔직한 대화와 긍정적인 자기 인식입니다. 저는 가끔 환자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당신의 딸이 혹은 손녀가 당신과 똑같은 고민을 상담해 온다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때도 너는 못생겼으니 수술을 해라. 남편한테 들키지 않게 불을 꺼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펄쩍 뛰며 아니라고 하실 겁니다. 너는 그 자체로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다고 누구도 너를 함부로 평가하게 두지 말라고 당부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 따뜻한 자비를 자기 자신에게는 베풀지 못하십니까? 내 아내 어린아이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아야 할 고귀한 생명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긴 이야기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에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여성 신체에 대한 억압과 편견에 맞서는 작은 혁명의 시작입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몸을 혐오했던 시간들을 멈추고 이제는 화해의 악수를 청할 시간입니다. 오늘 밤 샤워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소리내어 말해 보십시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내 몸을 사랑한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울지라도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그 말이 당신의 무의식을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마법 같은 주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정교한 기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머무는 신성한 사원입니다. 사원의 기둥이 조금 낡고 색이 바랬다고 해서 그 신성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의 때가 묻을수록 그 사원은 더욱 고즈넉하고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당신의 몸이라는 사원을 닫고 조이고 기름치도에 억지로 개조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경외하십시오. 자연스러움이 가장 큰 아름다움이라는 진리는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그리고 당신이 겪었던 아픔을 겪고 있을지 모르는 또 다른 여성들을 위해 이 진실이 널리 퍼지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버튼 하나하나가 모여 잘못된 정보에 고통받는 수많은 여성을 구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변화된 생각들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용기 있는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는 그 어떤 의학적 조언보다 더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의학적 팩트에 기반한 그러나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는 건강 정보로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여성의 건강이 가정의 행복이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의 척도라는 신념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고민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명쾌하고 따뜻한 답을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부디 오늘부터는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와 내 몸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이기 이전에 그 자체로 온전하고 빛나는 우주입니다. 그 우주를 스스로 아끼고 사랑할 때 세상의 모든 별도 당신을 향해 빛날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성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의사 김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건강하십시오.